야, 지금 이게 뭐야? 내 카드로 340만 원이 결제됐다고.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주방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냄비에 국을 저으면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무슨 카드? 아니, 잠깐. 미나한테 전화해봐야겠어. 남편은 복도로 나가며 신우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줄이고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이수연. 올해 38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형병원 원무과에서 10년째 의료비 청구 업무를 하고 있어요. 화려한 일은 아닙니다. 진료비 고지서 검토하고 건강보험 청구 코드 확인하고 심사 결과 이의 신청 서류 쓰는 게 제 하루예요. 남들은 지루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잘 맞아요. 청구 코드 하나가 잘못되면 심사가 바로 반려됩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거든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코드는 항상 정직합니다. 그게 이 일이 저한테 편한 이유예요. 결혼한 지 5년이 됐어요. 남편 정재혁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말수가 적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었는지 모르지만요. 작년 봄부터 아파트 수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사는 구축 아파트는 욕실 타일이 들뜨고 주방 싱크대 배수가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아봤더니 전체 보수의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견적 나왔어. 200만 원이래. 남편은 소파에서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그건 좀 많은데 나 0만 원 모아뒀어. 여보가 200만 원만 보태면 되잖아. 지금 수중에 그게 없어. 현장 마무리 단계라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서. 그럼 통장에 얼마 있어? 야, 그걸 왜 물어봐. 거기서 거기야. 네 거 먼저 쓰고 내가 나중에 보탤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견적서만 바라봤습니다. 0만 원은 야근 수당 한 푼도 안 쓰고 병원 구내식당 밥 먹으면서 3년 넘게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 200만 원을 못 낸다면 결국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신우이 정민아였습니다. 남편보다 4살 어린 34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는 하는데 일이 들쭉날쭉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언니, 오빠 있어요? 들어와. 신우이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방 테이블 위를 훑어봤어요. 거기엔 제가 퇴근길에 사온 복숭아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 신우이는 복숭아를 하나 집어들고 베어 물면서 가방을 열더니 능숙하게 2개를 더 집어 안에 넣었어요. 챙긴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마치 처음부터 자기 것인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남편이 저를 힐끗 봤어요. 그러더니 금방 시선을 거뒀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보내줄게. 저는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내준다는 게 남편 통장에서 나가는 걸까요? 공동 계좌에서 나가는 걸까요? 다음날 저는 공동 계좌 이체 내역을 꺼내봤어요. 지난 2달치를 내려보니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씩 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전부 신우이 계좌로 이체된 것들이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이체들이요. 원무과에서 10년을 일하다 보면 이런 게 자동으로 돼요. 날짜와 금액을 맞추면 패턴이 보입니다. 메모장을 꺼내 정리했어요. 신우이가 방문한 날짜와 이체된 날짜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거의 일치했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 서재를 지나쳤어요.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였습니다. 책상 위 파일 서류가 반쯤 펼쳐져 있었는데 현장 수당 정산서라고 적힌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한 장 넘겼어요.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입금 내역서였어요. 남편 이름인데 제가 모르는 계좌번호였습니다. 2년에 걸쳐 매달 현장 수당이 3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작년 연말에는 건설 프로젝트 인센티브로 8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800만 원.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남편은 집 수리비 200만 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는 그것보다 훨씬 큰 돈이 쌓여 있었어요.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돈 걱정 없는 사람처럼요. 5년 동안 저는 야근하고 나서도 택시 한 번 안 타고 지하철로 집에 왔어요. 점심은 구내식당, 커피는 자판기, 옷도 세일 때만 샀습니다. 그렇게 모은 게 이 0만 원이었는데 남편은 제 모르게 800만 원이 넘는 돈을 따로 빼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 계좌에서는 신우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만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다음날 공동 계좌 1년치 이체 내역을 전부 뽑았습니다. 신우이 계좌로 나간 금액만 더해봤어요. 총 470만 원이었습니다. 메모장에 날짜와 금액을 빼곡하게 정리했어요. 원무과에서 매일 하는 것처럼요. 코드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점심시간에 대학 동기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은주는 법무법인에서 이혼과 재산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언니, 나 상담 좀 받을 수 있어? 수연아? 무슨 일이야? 말하자면 길어. 만날 수 있어? 토요일에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저는 구내식당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살아온 집, 5년 동안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남편이 없는 시간에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언니, 오빠 아직이에요? 응, 좀 늦을 것 같아.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더니 자연스럽게 화장대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제가 새로 산 에센스가 거기 있었어요. 언니, 이거 새로 샀어요? 저도 피부가 요즘 너무 당기는데 조금만 가져가도 돼요? 신우이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에센스 뚜껑을 열어 손등에 발랐어요. 그리고 능숙하게 가방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미나야, 그건 내가 쓰는 거라서. 에이, 언니, 조금만요. 금방 비슷한 거 사서 돌려줄게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빌려간 돈도 한 번도 갚지 않은 사람이 에센스를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신우이는 에센스를 가방에 넣고 화장대 서랍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언니, 여분 카드 있어요? 나 요즘 지갑을 잃어버려서 너무 불편한데. 없어. 아, 그래요? 이건 뭐예요? 서랍 안쪽에 놓인 제 예비 신용카드 지갑이었어요. 이거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오빠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그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우이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나야, 왔어? 오빠. 언니가 좀 너무하네요. 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거실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좀 빠듯해. 100만 원만. 알았어.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100만 원. 또 공동 계좌에서 나가겠지요. 저는 냄비를 저으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코드를 맞춰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토요일, 은주 사무실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은주는 제가 가져간 자료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공동계좌 이체 내역, 남편 서재에서 찍어온 입금 내역서 사진, 신우이 방문 날짜와 이체 날짜를 맞춰 정리한 표였습니다. 수연아, 이거 꽤 심각한데. 나도 알아. 남편이 별도 계좌에 숨겨둔 돈이 8천만 원에 가깝고 공동 계좌에서 동생한테 400만 원 넘게 이체했어. 네 동의 없이. 응, 증거는 충분한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있어야 해.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감정으로 먼저 터뜨리면 안 돼. 결정적인 순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내가 만들 수는 없을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요. 신우이가 서랍을 열어보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비카드, 지갑을 달라고 하던 눈빛도요. 신우이는 늘 현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카드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동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신우이가 방문한 날 근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 카드 지갑 안에 남편 비밀 카드를 넣어두고 그게 신우이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우이는 제 카드인 줄 알고 쓸 거예요. 결제 문자는 남편 핸드폰으로 가겠죠. 남편은 자기가 숨겨둔 카드가 긁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파일 서랍 안쪽에 지난번에 본 카드가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 이름이 찍힌 낯선 프리미엄 카드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은행 앱을 열어서 제 예비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 카드 지갑과 겉모양이 비슷한 지갑을 주문했어요. 안에 남편 카드를 넣어두기 위해서요. 이틀 뒤 지갑이 도착했습니다. 안에 남편 카드를 넣고 화장대 서랍 안쪽에 살짝 보이게 놓아뒀어요. 신우이가 지난번에 들여다보던 바로 그 자리예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 주 목요일 저녁 신우이가 왔어요. 남편은 현장에서 늦는다고 했고 저는 막 퇴근한 참이었습니다. 언니, 오빠 아직이에요? 응, 좀 늦을 것 같아. 신우이는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 음료수를 꺼내 마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장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욕실에 들어가는 척 했어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요. 서랍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이동했어요. 언니, 나 먼저 갈게요. 오빠한테 나중에 연락한다고 해줘요. 그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나와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어요. 카드 지갑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날짜와 시각을 적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7시 19분 카드 지갑 없어짐. 이제 기다리면 돼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시 조용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점심시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세요? 야, 지금 어디야? 내 카드로 340만 원이 결제됐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났지만 동시에 당황한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카드? 말로 할 수 없어. 집으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어요. 팀장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가기 전에 핸드폰 녹음 앱을 켰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부 녹음해야 합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나야, 그 카드가 도대체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고. 오빠, 나는 언니 서랍에 있길래 빌린 거잖아요. 그게 내 카드야. 내 카드라고. 뭐? 오빠 카드가 왜 언니 서랍에 있어요? 그건 내가 거기 둘 리가 없어.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신우이도 저를 봤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 2개 들려 있었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카드가 네 서랍에 왜 있어?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미나야, 그 카드 지갑 서랍에서 직접 가져간 거야? 언니 서랍에 있었잖아요. 언니 카드인 줄 알았죠. 내 카드 아니야. 거기 들어있는 거 확인하고 가져간 거야? 신우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비상금 카드로 340만 원을 긁어버렸다고. 백화점에서 화장품에 옷에. 비상금 카드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비상금 카드가 있었어? 집 수리비 200만 원 없다고 했을 때? 남편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그냥 뭐야? 비상금이라면서.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따로 돈 있어? 언니한테 없다고 했으면서?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미나, 너는 왜 남의 서랍을 뒤져? 남의 서랍이요? 언니 서랍인데 뭐가 남의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남편이 화면을 봤어요. 그건 남편 서재 책상에서 찍어온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2년치 현장 수당 월 300만 원, 작년 인센티브 800만 원, 별도 계좌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공동 계좌 이체 내역표를 꺼냈어요. 1년치 날짜와 금액, 신우이 계좌로 이체된 총일 470만 원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보가 내 동의 없이 공동 계좌에서 신우이한테 470만 원을 이체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신우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빠, 그게 사실이야?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되고 있어. 여보가 비상금 카드 있다고 직접 말한 것도, 미나가 서랍에서 가져갔다고 인정한 것도 전부. 미나야,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그건 오빠가 빌려줬어도 빌린 건 너야. 470만 원.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서 얘기하자.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할게. 오늘부터 공동계좌 쓰지 마. 무슨 소리야? 이혼 조정 신청할 거야.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하고. 야, 수연아, 진정해. 진정은 진작에 끝났어.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었어요. 야근하고도 지하철 타고 집에 왔고 구내식당 밥 먹으면서 한 푼씩 모았어요. 그렇게 쌓인 게 0만 원이었는데 남편은 0만 원이 넘는 돈을 몰래 빼뒀고 제 공동 계좌에서 신우이한테 47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코드는 틀리지 않아요. 사람이 틀리는 거지. 숫자 자체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은주 집에서 잤어요. 은주는 자료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 정도면 충분해. 월요일에 가정법원 가자. 남편 계좌 전체 내역은 법원 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어. 아마 8천만 원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가 지나는 동안 저는 친구 집과 고시원을 오가며 지냈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집에 와. 내가 잘못했어. 다 얘기할게. 네, 답장하지 않았어요. 신우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요. 돈 꼭 갚을게요. 그것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주한테 전달했어요. 조정 전에는 아무 약속도 하지 마. 조정날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은주와 함께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서류를 넣었어요. 이혼 조정 신청, 청구인 이수연, 상대방 정재혁, 청구 내용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신우이는 없었어요. 수연아,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하셨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하셨네요. 정재혁 씨, 이혼 의사 있으신가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해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네, 아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풀고 싶습니다. 이수연 씨는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겼고 제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꺼냈어요. 법원 명령으로 확보한 계좌 추적 결과입니다. 남편 명의 별도 계좌가 3개 더 있었으며 총 잔액은 460만 원입니다. 현장 수당 계좌, 인센티브 계좌, 비상금 계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집, 수리비 200만 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아내 동의 없이 공동 계좌에서 신우이에게 47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번 돈이라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누가 벌었든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신 이유가 있나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공동 계좌에서 동생분께 이체하신 것도 배우자 동의 없이 하신 건가요? 급하다고 해서. 그게 470만 원입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이에요. 은주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비상금 카드가 있다고 직접 인정한 내용과 신우이가 서랍에서 가져갔다고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녹음입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어요. 정재혁 씨, 이 상황에서 화해를 원하신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남편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처음에 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은주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법정 청구액을 요구합니다.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조율했어요. 길게 이어진 협상 끝에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8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위자료 포함해서요. 은주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계좌 무단 이체건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5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합계 300만 원.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을 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수연아, 미안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이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 저는 돌아서서 법원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3주 뒤
남편은 300만 원을 제 계좌로 한 번에 입금했어요. 입금 알림이 뜨는 순간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정재혁 300만 원.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고 300만 원. 제가 모아둔 이 0만 원과 남편한테 받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검색했습니다. 도보 7분 오피스텔, 전세사, 800만 원, 방 하나, 욕실 하나, 작은 주방.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 집이에요. 아무도 제 서랍을 열지 않는 집.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그 오피스텔 계약서를 썼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기쁜 떨림이었어요. 임차인 이수연. 제 이름만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도 없고 시누이 이름도 없었어요. 이사 날 짐은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메모장. 1년 동안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온 그 메모장이요.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마포거리가 조용하고 깨끗하게 내려다 보였어요. 화장대를 샀어요. 서랍이 2개 달린 작은 것이었습니다. 안에 에센스를 넣고 립스틱을 넣고 카드 지갑을 넣었어요. 아무도 열어가지 않을 서랍이에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 집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계란말이 하나, 시금치나물 조금, 김치 2점. 5년 동안 먹어온 것들인데 이상하게 더 맛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알겠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요. 누구 눈치 안 보고요. 주말에 은주가 왔어요. 작은 화분을 들고요. 수연아, 집 딱 너답네. 고마워. 편해 보여. 응, 정말 편해. 은주가 커피를 마시다가 물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 왔어? 한 번도 없어. 잘 됐다. 깔끔하게 끝난 거야. 신우이는? 역시 없어. 47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연락하겠어. 은주가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은주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신우이 목소리도 없었고 밥 차려달라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어요. 에센스, 립스틱, 카드 지갑 전부 제자리에 있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갔습니다. 통장을 열었어요. 숫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안 건드렸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아래 한 줄을 썼습니다. 정산 완료. 메모장을 덮어 책장에 꽂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곰팡이도 없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고 코 고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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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했어요. 그런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천국 코드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틀리는 거지 숫자 자체는 언제나 정직해요. 460만 원은 460만 원이고 470만 원은 470만 원이에요. 5년은 5년이고 300만 원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숫자들을 전부 돌려받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저는 여전히 마포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잤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았거든요.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좋았어요. 마트에 들렀어요. 카트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좋은 에센스, 과일, 작은 꽃 한 다발.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카드 아무도 몰래 가져가지 않아요. 제 지갑에 그대로 있어요. 집에 돌아와 꽃을 유리병에 꽂고 에센스를 화장대에 올리고 과일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전부 제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갈 거예요.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5년 동안 먹어온 것들이었지만 이번엔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아껴서가 아니라 먹고 싶어서요. 혼자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마포 건물들의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기 어딘가에 남편이 신우이와 연락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거지를 천천히 했어요. 급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소파에 앉아서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코드는 틀리지 않아요. 8, 460만 원은 8, 460만 원이고 5년은 5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숫자들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숫자를 만들 거예요. 혼자 사는 1년, 2년, 3년. 통장에 조금씩 천천히, 급하지 않게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 속도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직한 숫자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연처럼 묵묵히 기록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숫자는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온 시간과 노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반드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AI가 창작한 허구의 이야기로 보는 분